2100년까지의 인구 상황. 인드라는 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1억 서울, 10억 한반도, 200억 인류, 다다익선, 만우의 만수 다 강조했었고,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인구를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1억 명, 10억 명, 최소한 1억은 넘어야 돼. 베트남 인구도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일본 인구 1억 2천, 한반도 인구 1억 명을 일단 넘겨야 돼요. 다만 인드라 목표는 10억 명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GDP, GDP 갈수록 지금 10위권이지만 갈수록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과 비교되는 나라는 스페인하고 멕시코인데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상할 국가들은 영토와 인구, 자원을 가진 나라들,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현재 수준에서의 예상치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예상치들은 구규모론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 30년 동안의 국유본 친중 전략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초로 한 거예요. 국유원의 반중 전략에 근거해서 다시 데이터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데이터는 국유원의 친중 전략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다. 그리고 지금 반중 전략, 국유원이 반중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새롭게 데이터가 가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원이 친중으로 계속 가면 한국은 정말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국유군이 필연이었지만 반중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한국에 활로가 있다 이라 강조했습니다. 국유본이 매우 다행스럽게도 반중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에 희망이 엿보인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인구 예상, GDP 예상은 어디까지나 지난 30년간의 국유본 친중 전략을 전제로 한 데이터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가 전면 재조정될 것이다. 인드라는 봅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2025년은 어떤 해냐? 한반도에서 국유본이 더 이상 분단 체제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해다. 가성비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여태까지는 플러스입니다. 국유본 입장에서는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플러스였다면 202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된다. 이익이 나지 않는 이 분단 체제 유지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그렇다 2025년에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반중과 국유원의 반중 전략과 한반도의 통일 전략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외교안보, 그 다음에 김종철 재용 부회장 사면, 이런 것도 이슈로 이렇게 하는 떡밥이 증시에서 되는 거죠. 부회장 사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삼전이 이제 바닥을 찍었나 안 찍었죠. 그냥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영향을 줍니다. 금리.
여러분 사업할 때 삼성전자가 돈 많아도 어쨌든 금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다 대출 받아서 하고요. 사업한 사람도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록펠러 1세가 어떻게 그런 커다란 기업을 읽었습니까? 대출 받았어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돼. 김희경 같은 애는 흑석동 주택 저기 뭐야 상가인가 사면서 불법 대출 비슷하게 받았잖아. 대출 받았잖아. 대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 대출, 사업용 대출, 생계형 대출. 여기서 사업용 대출. 이 사업용 대출에서 금리가 오르면 모든 재테크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악재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삼전에서 좋은 뉴스 나오고 내부에서 좋은 뉴스 나와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인들한테 금리보다는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잊고 장기로 보는 사람은 유일한 호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업별 호재는 기업별 호재도 이런 큰 흐름에는 휩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언제 양적 완화를 다시 얘기할 것인가?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얘기할 때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 양적 완화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되고 경기 침체 이대로 놔둘 것이냐 막 이게 난리치면 파월에게 막 압력을 갈 거고 바이든 형 뭐하고 있어? 경기 침체라는데 경기 부양책 내놔. 그러면 그냥 언론이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막 난리칠 거 아니야. 블룸버그 양적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오려면 다음 대선 2년 뒤 2024년인가요? 2024년 기다려야 됩니다. 경기 침체 옵니다, 여러분. 2년.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무슨 그 금리 DXY 달러 인덱스 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엔비디아 이렇게 알파벳 이런 건 이제 인드라가 비트코인 그래서 5월달 전망하는 시간인데 인드라가 이번에는 생략했죠. 안 봐도 비디오니까 인드라가 이제 계속 논조는 같잖아요. 5월 20일 5월 21일이 우리 바이윤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증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5월 20일까지 꼬꾸라지던 미국과 한국의 주식이 바이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6월 달, 7월 달은 안 올릴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8월 달은 올려도. 그러면은 한 2개월 동안 안 올리면 3개월짜리 금리는 안정세를 취할 것이고 단기 금리가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럼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투자자가 이루어지면 주가나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이런 어떤 사인이 있다면 5월 21일 바이윤 정상회담이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있겠습니다. 5월 20일 날이 그리고 또 미국의 그 5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인가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한국은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 미국은 5월 20일인가가 옵션 만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달 방한 바이든 형 삼성전자 평택공장 간다. 예, 뭐 당연히 예, 가치동맹, 예, 반도체 동맹 하면 바이든 형이 당연히 삼성전자 평택공장 가야죠. 예, 2박 3일 일정인데 뭐 문전비도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 우리 바이유는 바이든 형은 이 엿먹였잖아. 저번에 케이크, 예, 크랙 케이크 줬잖아. 예. 하여튼 간에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바이든 형은 이번에도 기대가 돼요. 굉장히 인드라가 문전비라면 바이든 형 안 만날 거야. 분명히 인드라 얘기하지만 바이든 형 이번에도 문전비 엿먹인다. 뒤끝 예, 바이든 형은 뒤끝이 굉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 한번 엿먹이면 계속 엿먹여. 예, 바이든 형 인드라 정치 스타일 딱 보면 아주 집요해요. 예, 한번 물러보면 계속 물러봐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미국인들은 한번 이렇게 두면 예, 디스하면 계속 디스해. 본인이 알아차릴 때까지. 문전비가 아직도 자기가 디스 당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으면 자기가 디스 당한다는 걸 알 때까지. 그럼 본인이 알지만 뭐 문전비 문바들은 모른다면 문바들까지 다 알 정도로 알 때까지 계속 디스합니다. 바이든 형의 예, 미국인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정치인들의 특징. 희귀차게 예, 디스해요. 다 알 정도로. 예, 도와줄 때는 지지할 때는 그 지지자들이 다 알 정도로 다 계속 지지하고 디스하면 계속 디스해요.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드라 입장이라면 인드라가 문전비라면 예, 바이든 형 안 만나. 이번에도 분명히 말 나와. 좌타가도 생각하겠지. 예?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에그플레이션 예, 이런 것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한다. 에그플레이션이 있다. 공급망 대란에 각국 기업 부품업소는 3D 프린터로 찍어서 쓴다. 이거 몰랐어요, 인드라가. 야, 3D 프린터가 또 이렇게 예? 공급망 이슈에 뜨는지는 몰랐어요. 이 친구 송관종, 이름이 관종이야. 예? 예. 관종, 관심종자. 이름 이름이 대박이야. 송관종. 이거 나는 맨 처음에 예명인가 생각할 정도로 송관종. 예. 그래서 관종답게 이런 뭐 이슈를 이렇게 찝어내는 게 이 친구가 좀 예. 뭔가 차질이 있네요. 예.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송견지명. 아이 50보 100보지만 송관종 관종 지켜보겠습니다. 관종 관심종자. 예. 자 3D 깃불 3D 프린터로 계란 깨는 기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게 이거 되게 보기에 불편해 보이지만 어쨌든 로봇이 계란 깨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명령하고 로봇이 계란을 깨서 프라이를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 미래 채널 잭도시의 트윗 NFT 가격이 폭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빠질까? 빠지죠. 33억 원이 3천만 원 된 이유 까닭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양적 긴축 때문이다. 저는 금리보다는 통화량이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했던 건데 성렬형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약속을 어길 생각인가요? 기재부 장관은 국임원이 임명한다고 했으니 성렬형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내걸었을 때 이건 국유본 허락을 받은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유본과 성렬형 진짜 그러지 맙시다.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를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인드라는 허님을 지키기 때문에, 허님은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긍정적으로 일단은 지켜보는 편이다. 이것은 늘 인드라는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성렬형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인사청문회 때는 일단은 한 수 지고 들어간다, 한 수 접어들고 들어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예의에 나름대로, 저 분전비 시대 때는 의회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켰지만 어쨌든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한국의 헌법 정신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박정 민당이 파시스트 세력일지라도, 좌파시오 세력일지라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파시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약간 저럴 때 지는 척 해주는 것이 필요한 면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유촉세가 통일부 장관이가 뭔가 할 때 파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쟤네 반정미당 애들도 장관 될 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한국 사람들 성급한 것 같다. 아직 그 장관의 취임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실망할 게 뭐가 있냐. 너무 벌써부터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실망하고, 당선인 신분인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막상 이제 장관 딱 들어간 다음에 그때 봐도 늦지 않은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쵸? 미리미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이런 면은 너무 빨라. 아직 장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 관료들, 그러니까 장관, 기재부 장관 구원 임명하지만 인드라가 기대하는 것은 이 기재부 장관보다 이쪽은 그동안 해왔던 대한민국의 기재부 노선을 계속 거기에 걷는 거라고요.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반면에 인드라가 기대하는 어떤 그 분은 이제 청와대 쪽이죠. 이제 용산 쪽이죠. 용산. 김소영 이렇게 경제책사.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신현송 이렇게 해서 용산 쪽에서 이렇게 기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들을 저는 더 눈여겨보고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저는 인드라 입장은 추경호보다는 김소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만 이제 이분이 우려하는 면들은 지켜봐야죠. 쭉 지켜보고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때 실제로 된 다음에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추경호를 지지한다. 이렇게 상속세법 개편과 보유세 개편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드라 볼 때 여야가 상당히 이런 데 합의를 한 걸로 좀 봐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합의할 때, 그러니까 초당적일 때는 국유본의 허가 사안이다. 이렇게 내가 강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만의 차이밍원 북유럽의 상속세, 대만의 상속세의 특징이 뭐죠? 기업을 계속하는 경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계속 맡아서 한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해서 면제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나 삼성전자 경영에서 손 뗄래, 그때 상속세 물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본인이 경영을 하고 그러려면은 잘하는 사람이 이재용 같은 카리스마 있는 CEO가 삼성전자를 맡아야 되는데 한국의 상속세는 이런 유능한 이재용을 축출하고 무능한 이상한 애를 CEO로 만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 그 북유럽이나 대만은 이런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 문전배 파쇼 시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세법 정리가 안 돼 있다. 인트라는 그래서 바꿔야 된다. 패키지로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고성장 시기에 박정희 모델에서 박정희 정신은 계승하되 박정희 모델을 바꿀 때가 왔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초당적으로 가야 된다. 반쪽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국힘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초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화랑이 성렬형 정책들 했다 안 했다 언플 많아요.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군월금 200도 그렇고 결국 실행.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통령 하기 전이야. 그런 떡밥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 재밌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케인이 맨시티 안 갔잖아. 근데 가기 전까지 해축에서 케인 맨시티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흔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조마조마 그 재미가 있는 거지만 아이 그냥 결과 나오면 돼. 오피셜 믿을만한 소식 통해서 한다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 하나 딱 던져주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그 쓴 글 기자도 확실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인드라가 몇몇 기자들은 알아요. 저 기자들은 신뢰도가 높다 라고 할 때 그런 기자도 인용하죠.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성렬형이 대통령 5월 10일 날 이전까지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도와줄 때야. 힘을 실어줘야 될 때. 성렬형한테 계속 푸시업을 해주면 더 잘하게 됐어요. 집권 초기잖아. 뭐가 급해가지고 가세현 애들처럼 생 양아치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난 이렇게 성렬형처럼 집권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압력받는 당선인은 처음 봐요. 진짜로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조지의 길. 이거 금리 때문에 금리 2002년물 금리 급등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는 폭락했다가 또 이렇게 반등하고 폭락했다 반등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선수도 나스닥이고 뭐고 다 실패하게 돼 있다 지금 파는. 3부로 폭락장 하락장에는 투자하기보다 쉬는 게 좋고, 근데 장기 2, 3, 4년을 보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연구를 충분히 하고 지금은 장기로 봤을 때 살 때다. 버핏이 많이 사잖아. 지 꼴리는 대로. 지금은 분명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당장의 시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2년은 간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은 인드라 볼 때 내년 여름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잘하면 내년 말까지도 어렵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테가 오마하 버크셔 주청에 다녀왔네요. 그리고 오바마의 버핏이 오마하에 사는 이유 뭐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 강조한 게 그거죠. 시골은 버핏 같은 사람이 살면 되는 거예요. 시골은
예. 노인이어도 부자잖아. 시골에 살아도 뭔 걱정이야.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 시골에 살지 말고 도시에 사세요. 아셨죠? 예. 인드라 간단해. 1억 서울로. 예. 부자들만 시골에 사세요. 땅 크게는 여기서부터 저기 그냥 말 타고 그냥 하루 종일 달렸는데 거기까지 다 자기 땅이야. 얼마나 좋아. 부자들만 시골에 사시고 예, 도시로 오세요. 아픈 사람에 노인 되면 시골에서 가면 그냥 죽어요. 버핏 같은 분만 오마에 사시고 시골에 사세요. 자,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소박사.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검수 완박법이 공포됐네요. 딱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구분 허가 사항인가요? 아니면 함정입니까? 노수님께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라. 4개월 이후에 공포가 되죠. 운전비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4개월 뒤부터 시행되죠.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 지전 선거 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정의당도 저쪽으로 돌아섰죠. 기초의원 같은 것들 중대형 선거구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중건이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자, 인데라가 노스님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완전히 성렬형 대통령 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4개월 내에 신속하게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한국인 기질에 맞게 4개월 내에 완벽하게 문전비 깜빵에 보내고 제명이 깜빵에 보내는 거 야 이렇게 아주 통찰력이 있으세요. 자, 지난번에 이제 이명환인가 그 테레님께서 얘기했던 전술가가 전략 전술가 삼국책도 냈더라고. 잘 말씀하셨죠. 이게 적을 끌어들여 가지고 빙 둘러싸서 공격한다. 이게 무슨 옛날에 그 로마하고 카르타고 전쟁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 한니발이 했던 전쟁 하여튼간 무슨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은 가진 역량으로서 얼마만큼 하느냐 역량에 달린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힘을 주면 4개월 내에 가능한 거고 국회의원이 힘을 주지 않으면 4개월 내에 어림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힌트는 있습니다. 뭐냐, 국내가 안정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돼야 성렬형이 인도태평양 주역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내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인도태평양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형이 그래서 5월 21일 날 오잖아요. 정상회담 갔잖아요. 안보 불안, 용산 이전하는데 안보가 불안하다. 바이든 형이 보장 안 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국인들 용산 이전해도 됩니다. 그럼 뭐 이벤트가 있겠죠. 압승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함정, 젊은 시각이 함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국민의 60.4%가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드라가 참고로 하나 얘기한다면 저 여론조사에서 50%대와 60%대하고는 달라요. 민심이 국기본이고 국기본이 민심이죠. 60%가 넘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50%대다. 용산 이전처럼 그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하면 달라져요. 5월 10일 이후로 여론이 바뀝니다. 인드라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뭐 젊은 시각은 맨날 끝났다.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걱정하지 마. 뭐 제명이가 무슨 뭐죠 개항을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야 걔 저 개항을 쪽이가 아마 인드라가 살던 저기 부평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쪽 인드라가 저 지역에서도 한 5, 6년 살았어요. 그래서 저쪽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철수영은 분당에 나서고 제명이는 개항을 해 나선다. 이런 여론이 있다. 자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철수영이 분당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뭐 준석이가 불편해한다. 아니지, 좋아하지. 인드라 계속 이거는 인드라 계속 강조해. 이준석이가 종로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그때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준석이하고 철수영의 지역구가 겹쳐요. 철수영이 만약에 분당에 나온다. 준석이는 고맙지. 철수영이 노원구에서 계속 나온다 이래봐요. 입장 곤란하지. 준석이가. 안 그래요? 자 그렇고요. 윤 당선인이 판원 함정에 반쪽미당 걸려들다. 이거는 어쨌든 젊은 시각이고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함정이 될지 아니면은 그 함정의 반쪽미당이 돌파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김은혜, 김동연 어려운 싸움 하고 있죠. 김은혜, 화이팅. 김은혜가 운빨이 있는 여성, 운빨이 있는 여자 김은혜. 저는 김은혜 운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빨이 중요하다. 뭐 세훈형, 용길이 연기 송영길. 뭐 세훈형은 운빨보다 실력이죠. 연길이가 어떻게 세훈이 형한테 비교를 해. 비교지. 연길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떻게 세훈이 형하고 비벼볼 생각을 해. 생긴 것도 시원찮게 생긴 애가 어떻게 미남한테 이렇게 대들 생각하나. 세훈이 형 뭐 부패 혐의도 깨끗하고 연길이는 많잖아. 무슨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리가 많잖아. 생긴 것도 그렇고 업적도 그래. 연길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에이, 비벼볼 걸 비벼봐라. 반쪽미당 애들이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네. 어떻게 저런 애를 서울시장에 내세울 수 있어. 아무리 참 서울 시민들이 되게 속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송영길 인드라가 지금 다 듣고 있어. 서울 시민들이 지금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반쪽미당 어떻게 송영길 따위를 서울시장에 내세우냐고. 서울 시민들이 근데 서울 시민들 아니야.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어. 차라리 그냥 조연수를 내세요. 조연수, 이은혜, 그 공범 조연수, 걔를 반쪽미당 서울시장에 내세워 후보로. 똑같지 뭐. 조연수나 송영길이나 뭐가 달랐어? 똑같구만. 자, 뭐 대통령실 인선 발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외계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기록된 괴 생명체 출몰 사건, 이런 거 테네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은 목요일날 어린이날 낮에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방송 쉬겠습니다. 시대정신이 차라리 김동현은 서울에 보내지, 안 될 거라고 안 거지. 김동현도 예. 오세훈에는 비벼볼 사람이 없어. 반쪽미당에. 경기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비벼볼 건덕지가 있다고 여기니까 동현이가 경기도에 간 거지요. 예. 상구 대선 때도 경기도는 예. 재명이한테 더 찍은 표가 많고, 그 인드라의 소심한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예. 비벼볼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선거는 갈수록 재밌어질 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 끝으로 주실 분 있나요? 없으면 볼게요. 화랑님, 문명이 덜 발달한 곳이 저런 미신 잘 믿는 듯 하네요. 모택동이 어린 여자아이 소변으로 입가심했다는 썰을 들은 기억도. 그런 일도 있어요. 각도니 중국의 북한 음식점 가면 되시는데 은혜린이 진짜 중국 음식 못 먹습니다. 아니,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중국 음식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분수자님 파이팅. 자, 오늘 방송 이제 짧게 정리합니다. 성렬형 아직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다. 인드라 허니문, 인드라 1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년을 지켜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넉넉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의 대통령이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혼자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난 5년 동안 문정비 파시오 세력이 방송, 찌라시, 언론,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엄청 키웠다고요. 국회는 180석 부정선거로 해먹고, 지방자치제의 선거, 구청장, 이런 애들이 전부 서울시, 경기도 죄다 반쪽미당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렬형 어쩌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그치는 것이 좀 더 전체를 좀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켜보자.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는, 지켜보는 여유로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자.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생업에, 진실로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생업에 더 신경 쓸 때다. 성렬형이 아무리 대통령 일을 잘해도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정비 파쇼 시절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죠. 문정비 파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상화된 국가를 우리의 목전에 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업에 더 신경 써서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 더 현명한 투자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